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의 권한과 사용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PC는 보통 한 사람이 쓰지만 리눅스는 태생부터 여러 사람이 한 컴퓨터를 동시에 쓰도록 설계된 시스템인데요. 대학교의 대형 컴퓨터에 학생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일은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고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정교한 장치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권한, 영어로는 퍼미션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리눅스를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겁먹지 마세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화면의 첫 번째 명령어 후아미는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ID 명령은 좀 더 자세해서 사용자 고유 번호인 UID와 기본 그룹 번호인 GID, 그리고 내가 속한 그룹 목록까지 전부 보여줘요. 리눅스의 모든 사용자는 이런 고유 번호를 하나씩 갖고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하거든요. 일반 사용자의 번호는 보통 100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0번은 누구냐? 바로 다음 슬라이드의 주인공입니다. 루트는 UID가 0번인 특별한 사용자입니다. 리눅스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파일을 읽고 쓰고 지울 수 있고 시스템 설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루트로 실수 한번 하면 시스템이 통째로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 사용자로 작업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잠깐 관리자 권한을 빌려 쓰는 게 리눅스의 문화입니다. ls 명령에 대시 L 옵션을 붙이면 화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맨 앞에 알쏭달쏭한 10글자가 바로 권한 표시입니다. 첫 글자는 파일 종류예요. 대시면 일반 파일, D면 디렉토리입니다. 나머지 9글자는 3글자씩 끊어 읽으면 되는데 순서대로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에요. 각 자리는 R이 읽기, W가 쓰기, X가 실행 권한이고 대시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읽기, 쓰기, 실행, 줄여서 익스실로 외우라고 하는데요. 유치해 보여도 이런 게 은근히 안 잊힙니다. 권한은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 그림처럼 읽기는 4, 쓰기는 2, 실행은 1이라는 점수를 매기고 주고 싶은 권한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전부 다 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7이 됩니다. 읽기와 쓰기만 주면 6이 되고요. 이 한 자리 숫자를 소유자, 그룹, 기타 순서로 3개 이어붙이면 755나 644 같은 세 자리 권한이 완성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그렇게 자주 보이던 숫자들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어요. 권한을 바꾸는 명령어가 ch모드입니다. 화면의 예를 보시면 755는 소유자는 전부 되고 그룹과 기타는 읽기와 실행만 되는 권한이에요. 644는 소유자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읽기만 되는 문서 파일의 국민 권한이고요. 700과 600은 소유자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비밀 금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 777은 절대 쓰지 마세요.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라 보안상 최악이거든요. 권한 오류가 나면 777을 주라는 인터넷 글이 종종 보이는데 이건 잘못된 조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숫자가 0 안 외워진다면 기호 방식도 있습니다. U는 소유자, G는 그룹, O는 기타, A는 모두를 뜻하고요. 더하기는 권한 추가, 빼기는 제거, 등호는 딱 그 권한으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첫 줄은 소유자에게 실행 권한을 추가하라는 명령이에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는데 실행이 안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전체를 갈아엎는 숫자 방식과 달리 필요한 권한 하나만 콕 집어 고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권한 말고 파일의 주인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chown을 씁니다. 화면처럼 새 소유자 이름을 쓰면 되고 콜론 뒤에 그룹 이름을 붙이면 소유자와 그룹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대시 R 옵션을 붙이면 디렉토리 안의 모든 파일까지 통째로 바뀝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소유자를 바꾸는 건 이 물건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서 일반 사용자는 자기 파일의 주인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CHO는 보통 수도를 앞에 붙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방금 나온 수도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수도는 일반 사용자가 잠깐 관리자 권한을 빌려서 명령어를 실행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화면처럼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시스템 설정 파일을 고칠 때 명령어 앞에 수도만 붙이면 돼요. 실행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일장에서 배운 것처럼 입력해도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수도는 원래 슈퍼 유저 2에서 왔지만 지금의 공식 의미는 다른 사용자로서 실행한다는 뜻의 substitute 유저 2입니다. 루트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전에서 권한 때문에 제일 많이 당하는 곳이 바로 SSH 키 파일입니다. SSH는 보안을 위해 키 파일의 권한을 엄격하게 검사하거든요. 개인 키 파일의 권한이 600이 아니면 권한이 너무 열려 있다는 에러와 함께 접속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의도된 보안 기능이에요. 화면처럼 키 폴더는 700, 개인 키는 600, 공개 키는 644로 맞춰두면 됩니다. 서버 접속이 갑자기 안 될 때 제일 먼저 의심해 볼 항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권한을 배웠으니 이제 그 권한의 주인공인 사용자와 그룹을 직접 관리해 볼 차례입니다.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앞에서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를 만나보셨죠? 그 에러의 배후에 있는 게 바로 사용자와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사용자를 만들고 지우고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차례로 알아볼게요. 새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add user를 씁니다. 실행하면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걸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대화형 도구예요. 비슷한 이름의 유저 애드도 있는데 이쪽은 스크립트에서 쓰는 저수준 도구라 홈 디렉토리 생성이나 쉘 지정 같은 옵션을 직접 붙여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 때는 add user가 편해요. 사용자를 지울 때는 유저대를 쓰는데 대시 R 옵션을 붙이면 홈 디렉토리까지 같이 삭제됩니다. 그 안에 파일이 전부 날아가니 중요한 데이터가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하세요. 그룹은 사용자들의 묶음입니다. 개발팀 전원에게 특정 폴더에 접근 권한을 주고 싶으면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폴더의 그룹 권한을 설정하면 되죠. 그룹은 그룹 애드로 만들고 사용자를 그룹에 넣을 때는 유저 모드에 대시 age 옵션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A를 빼먹고 대시지만 쓰면 기존에 속해 있던 그룹에서 전부 빠지고 새 그룹에만 남게 됩니다. 화면 그림처럼 순식간에 모든 권한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추가한다는 뜻의 A를 반드시 같이 써주세요. 배운 걸 전부 모아서 실전 시나리오 하나를 해결해 봅시다. 개발팀이 함께 쓸 공유 폴더를 만드는 상황인데요. 화면의 순서대로 먼저 팀 그룹을 만들고 팀원인 앨리스와 밥을 그룹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공유 폴더를 만들고 CHO온으로 폴더의 그룹을 팀 그룹으로 바꿔요. 이어서 775 권한을 줘서 그룹원도 파일을 쓸 수 있게 만들고요. 마지막 명령은 이 폴더 안에 새로 만드는 파일도 팀 그룹을 자동으로 물려받게 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폴더에서 자유롭게 파일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자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바로 etc 패스워드 파일입니다. 화면처럼 한 줄에 사용자 하나씩 콜론으로 구분된 7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서대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자리, UID, GID, 설명, 홈 디렉토리, 로그인 쉘입니다. 재미있게도 비밀번호 자리에는 X 한 글자만 있는데요. 진짜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루트만 읽을 수 있는 etc 섀도우 파일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룹 정보는 etc 그룹에 있고요. 마지막 필드가 노로그인이면 로그인이 불가능한 시스템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트를 안전하게 다루는 요령입니다. su 명령으로 아예 루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실수하면 시스템 파일을 통째로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그림처럼 수도로 각 명령어 단위로만 권한을 빌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는 한번 입력하면 보통 15분간 다시 묻지 않고요. 누가 수도를 쓸 수 있는지는 설정 파일에서 관리하고 누가 언제 썼는지도 로그에 전부 남습니다. 수도 권한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는 것, 서버 보안의 기본이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눅스는 여러 명이 쓰는 시스템이라 권한이 필요하고 권한은 소유자, 그룹, 기타에 대해 읽기, 쓰기, 실행으로 표현됩니다. 권한은 CH 모드로 소유자는 CH5은으로 바꾸고요. 777은 금지,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게 원칙이었죠. 사용자는 add 유저로 만들고 그룹에 넣을 때는 반드시 -a를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이 권한 시스템이 리눅스를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패키지 관리를 배워볼게요.